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욕과 관련된 사례를 아주 쉽게 접할 수 있죠. 미디어에서나 주변에서나 어떤 케이스는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내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수준의 욕구인 반면 또 어느 케이스는 그 물욕의 끝, 대가가 어느 정도인지 사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정말 그 끝을 보여주는 사례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물욕은 쉽게 말해 재물을 탐내는 욕심이죠. 우리는 왜 그토록 물질에 집착을 하는지 그런 여러 가지 심리와 더불어서 마지막에는 소비 생활을 줄이는 현실적인 팁도 함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사람이기에 이 물질과 관련된 욕구는 어떻게 보면 끝없는 싸움 같아요. 제 자신과의 싸움. 왜냐면 저도 한때는 비합리적인 소비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에피소드를 만든과 동시에 다시 한번 저를 좀 성찰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에피소드 바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로 우린 왜 그렇게 물질에 집착하나? 이 물욕에 관한 여러 가지 심리 현상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한 3가지 정도, 3-4가지 정도로 좁혀봤어요. 일단 첫 번째는 행복감, 행복 충족. 저도 한때 택배 중독이었던 때가 있거든요. 저는 참고로 명품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절대 고가의 제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짜잘짜잘한 것들. 이제 그런 것도 개수가 늘어나다 보면 그만큼 택배 수도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작은 거를 여러 개 사도 다 개별로 포장이 돼서 오니까 굉장히 뭔가 많이 산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과소비한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그런 택배에 대한 약간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 문 앞에 놓여져 있는 택배가 아무것도 없으면 좀 허전했어요. 이 부분에 공감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허전함을 느끼는 이유가 그만큼 여태까지 계속 뭔가를 샀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집 앞에 놓여져 있는 택배를 들고 들어가서 이렇게 언박싱하는 그 자체의 희열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이것도 빈도가 잦다 보니까 점점 그 새로움이 사라지더라고요. 희열감도 사라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내 집 앞에 택배가 놓여있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심지어 그 당연한 수준을 넘어서 내가 뭘 시켰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심각하죠. 얼마나 고민을 안 하고 샀으면 얼마나 이렇게 신중하게 사지 않았으면 내가 뭘 샀는지도 모를까. 그래서 집 앞에 놓여있는 택배가 내가 뭘 시켰더라? 이런 생각이 들게 할까. 그럴 때 이제 강하게 느낀 거죠. 아, 고쳐야겠다고. 나중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택배를 뜯는 내 모습이 기계 같은 거예요. 정말 아무 감정 없이. 그렇게 택배 포장을 다 벗겨내고 그 물건을 다 봤을 때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기계처럼 집어서 제자리에 갖다 놓죠. 그래서 저도 그때 저를 돌이켜보면 그런 소소한 행복? 그런 거를 물건 사는 거에서 찾았던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살 때는 이걸 사는 내가 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하죠. 이런 생각 안 하는데 그냥 저도 모르는 제 무의식 중 어딘가에는 그런 행복을 느끼고픈 그런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 생활을 하는 그 패턴, 내 생각을 했을 때도 뭔가 내가 그 물건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 내 손에 넣으면 다 해결될 것 같은, 그 자체로 뭔가 힐링이 될 것 같은 그런 심리를 느끼곤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가짜 심리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물질에서 오는 행복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번째는 과시욕.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거죠. 과시욕하면 또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 나오는 게 소셜미디어 같아요. 인스타그램. 제가 줄곧 팟캐스트에서 이 소셜미디어에 대한 부정적인 면만 언급을 해왔었는데 은근히 순기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사람을 어느 정도 거르게 해준다는 거죠.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보통 그 사람의 피드, 사진들을 보면 대충 답이 나오잖아요. 특히 그런 플렉스를 즐기는 사람들은 고스란히 나타나죠, 사진에. 그런 물질에 대한 과시 욕구가. 이럴 때는 인스타그램이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거릴 수 있게 해주니까. 어쨌든 우리가 물욕에 관한 욕구 중 하나는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에겐 보여주고 싶은 거죠. 꼭 뭐 소셜미디어가 아니더라도 친구들한테 은근슬쩍 자랑하고 싶고 모임에 들고 나가고 싶고 친구들이 한 번은 물어봐 줬으면 좋겠고 뭐 꼭 친구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길거리에 다닐 때 내가 이 백을 들고 다니면 누군가 한 명은 뒤돌아서 한번 날 봐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뭐 굳이 겉으로 이런 심리를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냥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런 욕구가 베이스로 깔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명품 집착증 에피소드에서도 언급을 한번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발렌시아가 백 스토리 썰을 한번 짧게 풀었었어요. 내가 왜 그거에 꽂혔고 그걸 사고 난 후에 내 감정이 어땠는지 자세한 디테일은 에피소드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이미 들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뭐 업데이트 하나 해드릴까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올해 2023년 지금 이 시기를 기점으로 제가 한 번 들고 나갔더라고요. 올해. 딱 한 번. 어떻게 보면 이제 옷장 데코용으로 전락한 거죠. 어쨌든 그때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제가 물질 중에서도 특히 이 명품과 거리가 먼 이유는 그런 고가의 사치품이 제 인생에 그 어떠한 변화 하나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달라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행복해지지도 않아요. 가지기 전까진 그걸 가지면 만족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뭐랄까 이 풍만함, 풍요로움이 느껴질 것 같은데 막상 구매 후의 만족감이 구매 전에 가지고 있던 기대감을 훨씬 못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딜레마에 빠진 분들이 계시다면 자신에게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그걸 소유했을 때, 또 과시했을 때 내 인생에서 달라지는 건 뭔지, 과연 그걸 가지고 나서도 지금 내 마음이 편안한지, 가지기 전의 기대감과 가진 후의 만족감 중 어느 쪽이 더 큰지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심리 중 하나는 조바심, 결핍입니다. 이 두 가지는 비교의식에서도 오는 것 같아요. 우린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게 되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그래서 전혀 뭐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없으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괜히 내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봤을 때 나도 뭔가 가져야 될 것 같고 계속 소비를 이렇게 창조하게 되는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또 그 조바심 중엔 그런 것도 있어요. 품절에 대한 조바심. 이 품절이란 단어 그 빨간색으로 항상 뜨잖아요. 인터넷에 보면. 그게 굉장히 사람을 자극시키는 것 같아요. 한 며칠 전부터 눈독 들인 제품이 있어서 장바구니에 넣어놨는데 사진 않았어요. 생각해보고 사려고.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장바구니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품절 임박 이렇게 뜨는 거죠. 그럼 어떡하지? 사야 되나? 왠지 모를 조바심이 생겨서 그런 가짜 심리가 드는 거죠. 그게 사람을 굉장히 자극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품절에 대한. 그래서 제가 이런 감정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결제하는 거에 있어서 내 카드를 결제하는 거에 있어서 신중함을 많이 기울여야겠다라는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최대한 구매를 미루는 거예요. 일단은 가지고 싶은 게 생겼을 때. 장바구니에 넣어놓는 거? 오케이. 근데 결제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간을 더 보는 거죠. 처음에는 한 3일 기다렸다가 3일 넘겼으면 5일 기다리고 일주일 기다리고 한 2주 정도 기다렸는데 더 이상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그건 살 필요가 없는 욕구인 거죠. 가짜 욕구인 거죠. 그러면 안 사면 되는 거고 그럼에도 생각난다. 뭐 한 달이 지났는데도 생각난다. 그러면 그때는 뭐 내가 정말 가지고 싶은 거 필요한 거일 수도 있으니까 그때 한번 다시 가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바심, 결핍을 컨트롤하기 위해선 신중함을 기울이자. 그 다음은 우리가 이 무력과 과시욕에 관해서 몇 가지 오해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들, 착각들 그런 게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기만족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과소비를 자기만족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포장하기 딱 좋은 단어죠. 자기만족. 꽤나 남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단어가. 왜냐면 어디든 다 갖다 붙이니까. 말끝마다. 뭐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자차가 한 대 있긴 한데 물론 잘 돌아가고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멀쩡하고 근데 이거를 출근용으로 쓰기에는 좀 오바스러운 것 같아. 뭔가 업무용으로 쓸만한 세컨카, 딱 컴팩트한 세컨카 하나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 살까?
뭐 어때? 어차피 남도 아니고 내가 끄는 건데. 뭐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심리로 괜히 불필요한 물질을 하나 더 추가시키려고 하고 또 얼마 전에 할부로 산 내 데일리백, 출근용 데일리백이 하나 있긴 한데 생각해보니까 외출용 백이 없네. 친구들 만날 때 뭘 들고 가야 되지? 지금 이거 들고 가기에는 크기도 좀 큰 것 같고 너무 클래식해 보이고 약간 외출용으로 밤에 친구들 만날 때 들고 나갈 만한 좀 튀고 팬시한 백 하나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 살까? 근데 실상은 한 달에 한 번 외출할까 말까 하는 사람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고민의 고민을 거치다가 끝에는 자기 만족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뭐 어차피 내가 들고 다닐 건데 내가 뭐 남줄 건가?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당연한 얘기죠. 당연히 내가 쓰겠죠. 내가 샀으니까. 근데 그게 정말 필요하냐는 거죠. 이게 없으면 내 일상생활에 당장 지장이 생기나? 우리가 이런 질문은 피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끝끝내 내 불필요한 소비를 자기 만족으로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오해 중 하나는 부자들은 모두 과소비한다, 플렉스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사람마다 다르다고 느낀 게 저도 어렸을 때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죠. 돈 많은 사람들은 항상 뭔가 펑펑 쓰고 여행도 다니고 갖고 싶은 거 그때그때 다 사고 그럴 줄 알았는데 모두가 그렇진 않더라고요. 처음부터 뭐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해서 커서도 흥청망청 쓰는 것도 아니고 꼭 또 어렸을 때 금전적으로 좀 힘들게 자랐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모두 커서 다 검소하고 절약하고 또 베풀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정말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사람마다 거쳐온 환경에서 얻는 깨달음에 따라 어떤 어른이 되는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검소한 라이프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 뭐 자전거 타고 다니고 대중교통 타고 다니고 마트 가서 장 보고 그냥 정말 그렇게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 자신의 그런 재력과 상관없이. 그리고 또 베푸는 사람들도 엄청 많죠. 내가 가진 걸 꼭 내 거라고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죽으면 이 모든 내가 가진 이런 물질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의 재력을 뭐 과시하거나 이용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들에게 베풀고 다 돌려주고 가려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다 보면 와, 저 사람들은 어느 과정을 거쳐왔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깨달음이 있었기에 저 경지에 이를까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곤 합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그거 같아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어떻게든 잃지 않으려고 꽉 잡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잡았던 손의 힘을 조금씩 놔보다 보면 결국은 내게 아니다. 왜냐? 내가 죽으면 이 모든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좀 공평한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짐작하기로는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잠깐 빌리는 거다. 살아가는 동안. 그런 깨달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검소하고 베풀며 사는 사람들 중에는. 또 쉽게 하루아침에 가질 수 없는 가치관이지만 그래도 닮으려고 노력한다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물론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럼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심리 유형들을 살펴봤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는지,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방법, 그에 앞서서 소비를 줄이는 방법, 좀 현실적인 방법들을 몇 가지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SNS 안 하기. 중요합니다. 소비 생활에 있어서. 솔직히 소셜미디어가 없다면 이 세상의 모든 불필요한 소비는 아마 반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또 제가 인스타와 거리를 두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뭐든지 인스타만 연결되면 필요 없는 것도 사게 되더라고요. 찍을 이유가 없는 사진도 계속 찍게 되고 포스팅 하나를 하더라도 이거 전에 입었던 옷인데
또 입고 올리면 민망하니까. 얘 그때 입었던 옷 또 입었네? 얘는 옷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괜히 왠지 모를 그런 민망함에 새 옷 사서 입고 올려야 될 것 같고, 또 맨날 집에만 있는 것처럼 보이기 싫어서 괜히 약속 없어도 혼자 화장하고 밖에 나가서 감성 카페 하나 찾은 다음에 15,000원짜리 이제 커피랑 디저트 하나 찍어서 올려주고, 헤드셋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10만원대에도 충분히 가성비 있고 좋은 헤드셋이 많은데, 또 인스타만 생각한다면, 포스팅할 거 생각만 한다면 가오가 안 서는 거죠. 한 50만원짜리는 목에 걸고 찍어줘야 되지 않을까? 귀에 한번 쓰고 포스팅해야 되지 않을까? 괜히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가 좀 여행 안 간 지가 오래됐네. 근데 또 인스타 보니까 내 팔로워들은 죄다 해외에 두세 번씩은 나가고, 나도 그럼 여행을 한번 나가줘야 되는데, 그러면 가는 김에 어차피 공항 가니까 이 산 헤드셋 딱 하나 걸고 나가자. 그래서 비행기에서 사진 몇 방 찍어주자. 자꾸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자꾸 없는 무력만 애써 만들어내는 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 줄이기에 있어서 SNS와 거리 두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약속 안 잡기. 저한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왜 제 채널명이 혼자 있는 게 좋아요겠어요. 그쵸? 일단 약속을 잡지 않는 게 중요한 이유는 한 번 나갈 때마다 깨지는 비용이 꽤 됩니다. 뭐 친구랑 공원 벤치에 앉아서 얘기할 것도 아니고, 카페 가줘야 되고, 맛집 가줘야 되고, 또 그러다 나중에 술까지 먹게 되면 택시 타고 집에 와야 되고, 또 오랜만에 나간다 하면은 아무거나 입고 나갈 수 없으니까 옷 한 벌 사줘야 되고, 계속 뭔가를 더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뭐 하루에 10만원 가까이 쓰는 건 우스운 거예요. 웬만해서는 불필요한 약속 잡지 않기. 이것도 소비를 줄이는데 큰 일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다 쓰고 사기. 이거는 우리 모두가 저 포함해서 많이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장도 자주 보지 말고 정말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가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본다 하더라도 필요한 것만 사는 거죠. 저는 좀 쌓아두는 걸 안 좋아합니다. 특히 음식 그런 거. 저는 좀 비어진 냉장고를 볼 때 희열감을 느끼는 편이에요. 이게 꼭 좋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중을 위해서 미리 사다 놓으면은 자꾸 미루면서 안 먹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먹고 싶은 것만 삽니다. 그 재료들만. 뭐 물론 생필품, 물, 휴지 이런 거는 당연히 여분이 있어야죠. 근데 그 밖에 이제 불필요한 식재료 그런 것들은 최대한 안 사주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또 제가 그 루틴 소개할 때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저는 요리를 못해요. 못하기도 하고 안 좋아하기도 하고, 정말 저는 생존에 필요한 실력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요리에 대한 욕심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주방용품엔 돈을 안 쓰게 되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래서 뭐 컬러 씻기, 예쁜 컵, 조리도구 꼭 그렇게 다 갖추고 살 필요 없더라고요. 야,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지. 뒤집개, 뭐 국자, 주걱 이렇게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니까. 또 그렇게 예쁜 거 사서 뭐 찍어서 올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음식이나 주방용품에 관해서는 제가 좀 소비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사기 전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다 쓰고, 그 다 쓴 거를 볼 때 오는 그 희열감도 있어요. 아, 내가 이거 끝까지 다 썼다, 아꼈다, 뿌듯함이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는 거죠, 필요할 때. 옷도 마찬가지 같아요. 옷도 이제 유니폼처럼 입을 만한 코디 한 두세 개만 딱 정한 다음에 계속 돌려 입는 거예요. 이럴 때 팁이 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베이직한 아이템을 사는 거, 레이어드 깔맞춤하기에 좋은 아이템을 사는 거, 코디하기 쉬운 것들로 자신의 원래 스타일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코디하면서 이것저것 코디해가면서 돌려입는 거 중요한 부분이죠. 인간과 이 무력은 끝없는 배틀 같습니다. 이 무력에서 벗어나 진리를 깨닫고 경지에 오르는 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죠.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실천이 반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면 다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그것을 끝끝내 내 손에 쥐면 모든 게 만사형통할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지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허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없는 것을 쫓기보다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몰라요.
우리가 이미 꽤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 우리는 그다지 부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채우려는 거에 대한 압박을 느끼기보다는 내가 이미 가진 것을 한번 돌이켜보고 그런 것들을 먼저 소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매를 한번 검토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하고 합리적인 소비라면 행하고 아니면 말고 우리의 포커스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추구하고자 하는 인생이 어떤 건지 그런 돈이나 물질을 따라가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나를 쫓아오게 만들고 싶잖아요. 노예가 되고 싶지 않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선 어떤 생활을 실천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꾸준히 자신에게 물어보고 나만의 그런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항상 느끼지만 이 에피소드 하나의 모든 그런 솔루션과 모든 유형들을 다 다룰 수 있으면 좋겠지만 힘들죠. 그래서 앞으로 저도 또 이제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뭐 깨달음이나 또 혼자만의 이런 소비주의 챌린지 그런 걸 또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후기들과 느낀 점을 다른 에피소드로 한번 엮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피소드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별 5개 리뷰도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에피소드를 들어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